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탈 이머징입니다. 자, 요즘 이머징 마켓에서 계속해서 좀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는, 그래도 조금, 호조세를 좀 이어가고,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 탄력을 좀 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이제, 이렇게 선진국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자금이 이탈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흐름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사실 최근 들어서 한 3일 동안 좀 이머징 증시가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더욱더 문제인 것은 올해 2015년도 1월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머징 컨트리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한번 표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네. 여기 보시면 뭐 좌측부터 해서 우측까지 뭐 이 기준점 0%를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유로스톡스, 인도, 태국, 홍콩, 영국 왼쪽에 이제 수익률 상위에 있는 쪽은 거의 또 유럽의 이제 컨트리들이 거의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이 했는 반면에 코스피는 아주 뭐 부진한 수익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거의 다 이머징 마켓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많이 가져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또 좋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보기만도 좀 어려운데요. 좀 개별적인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아시아 증시의 외국인 월간 순매매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줄라이, 어거스트, 그러니까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 뭐 1월까지 해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한국의 이제 순매수입니다. 이 올려오게 되면 이제 순매수인데,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국내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됐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두 달 전부터 1월 그리고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대만하고 인도 쪽으로는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호전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뭐, 수치상으로도 그런데 어제도 보면 이제 우리 증시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외국인들, 매수세의 어떤 금액들 보면은 아주 미미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좀 뭐 돈이 들어와도 뭐 아주 소액, 또 빠져나가면 또 그냥 확 빠져나가고 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 증시 수급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있느냐 그러면 정책 모멘텀이 강한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좀 굉장히 그 최근 들어서 지표라든가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2의 대차대조표 총자산 추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22가 강력하게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는 모습들, 이렇게 총자산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유로존에 좀 자금이 몰리고 어떻게 보면 또 유로존에서 자금이 집행이 되게 되면 네. 3월 달부터 이머징 컨트리 쪽으로도 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2월 달부터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유럽계 자금의 유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전히 좀 기대감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발표됐던 중국 지표까지 부진하면서 그 전에 발표됐던 미국 지표, 중국 경제 지표 이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거든요. 외신들 반응 좀 어떤가요?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중국의 PMI를 가지고 이제 제조 PMI,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PMI가 뭐 53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일단 PMI가 49.9인가 해서 이제 PMI 50 이하로 네. 하회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기준금리를 하락했다는 측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머징 컨트리를 좀 좋게 안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중국 경제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뭐 사실 제가 봤을 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중국에서 제조업에 관련해서 그렇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좀 뭐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국면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수급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탈아시아, 탈이머징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싶은 게, 이 언론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흐름이 좀 가는 게 아닌가. 반대로 좀, 실질적으로 좀 움직임은,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그와 좀, 이렇게
비례해서 언론의 어떤 얘기와 좀 비례해서 가지는 않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우리 상황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1월에 증시, 우리 증시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지금 유럽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 내에 상당히 좀 부풀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좀 지수의 흐름은 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파급력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급격하게 좀 국내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사실 미국 쪽에서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풀어보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네. S&P 500 기업의 EPS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간 강달러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매출은 해외에서 한 20%를 가져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EPS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되면 엑시트 전략 자체가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출구 전략 딜레이 기대감, 이런 걸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한번 조금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WTI가 이틀간 연속으로 좀 올랐고, 사실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2%를 맞추기 위한 그림에는 유가 상승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번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올 만하다라고 보여지지만 한국 증시로 들어올 것이냐. 네. 그리고 유럽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유럽계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3년 전에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했을 때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이 차이가 좀 크게 난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서고 삼성전자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세계 1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그 해하고는 지금하고는 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측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최근 들어서 2015년도에 순위 컨센서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30조까지 올랐었던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 105조까지 떨어져 있다는 측면. 좀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100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의문시 갖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유럽계 자금 둘 다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지금 어떤 이런 경제 둔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 선호를 하기 때문에 돈이 이제 분명히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좀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일단은 1월 달에 지금 자금 유입을 보면 대만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계속 IT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경쟁력을 계속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 맞을 때만 하더라도 대만의 눈물 하면서 대만이 숏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숏이 돼버렸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한번 보시죠. 마지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이 모든 업종들이 순이익 전망이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운송, 제일 첫 번째 18% 늘어나는 운송입니다. 네. 유가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유가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 운송 쪽으로는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반도체,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냥 유가 이제 오를 거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같은 경우, 중국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크게 성장을 해왔지만 지금 이렇게 성장이 앞으로 크게 순이익이 늘어날 그런 구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 결국에는 삼성전자 정도만이 우리가 꽂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굉장히 어려우면서 제너럴리스트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장, 스페셜리스트만 가능한 시장. IT 하드웨어가 강하더라도 LG전자는 안 되고 삼성전자만 되는 그런 시장이 지금 되었다. 하이닉스가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삼성전자만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금은 이제 집중되는 곳으로만 집중된다. 스페셜리스트만 살아남고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넘버 2, 넘버 3까지 이렇게 갈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자금 형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여기에 또 자금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컸었는데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으로는 이 반도체의 독주를 가져갈 수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